안녕하세요. 효성인포메이션 시스템 황비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가속화를 위한 클라우드 도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년 전만 해도 은행에 가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대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은행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나 때로는 아무도 없는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듯 모바일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용자들은 이제 모바일에서 송금이나 대출 이런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터넷 은행들이 확산되고 서비스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규제 또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부는 규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데이터 3법 같은 서비스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조차도 불과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년 전에 대비해서 모바일 기반의 사용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증권 같은 경우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90%를 넘어가는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은행권 같은 경우도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기존의 온라인 모바일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상환경 속에서 AI 상담 서비스를 가거나 아니면 판매점을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금융시장에 빅테크 또는 핀테크 금융기업들이 진출을 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규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조차도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2년 동안은 예외를 적용해주거나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 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 구조의 변화도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금융회사를 선택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예금이나 대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빅테크, 핀테크 또는 다른 플랫폼 서비스들이 많이 제공됨으로 해서 소비자가 굳이 은행을 선택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서비스로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앱을 사용할 때 금융 서비스의 앱들을 모두 다 설치해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서비스가 독립되어서 서로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4개, 5개의 회사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때마다 새로운 서비스를 로그인하고 사용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은행들이 정보가 공유되고 사용이 서비스화되면서 소비자는 어떤 은행인지 사용할 상관없이 그냥 사용하면 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금융회사나 또는 빅테크, 핀테크 회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때로는 서비스를 분산해서 서로 간에 이제는 경쟁뿐만 아니라 협업하는 체계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디지털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서비스의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소비자에게 유연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로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이유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건데요.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비즈니스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비즈니스가 일어날지 또 얼마나 이게 비즈니스가 잘 될지 안 될지 우리는 그런 비즈니스의 동향을 미리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과 같이 레거시 방식의 4, 5년을 예측해서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4, 5년을 예측해서 투자한다고 했을 때 투자된 상면이나 자원이나 인력, 거기에 대한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종속돼 갖고 실제로 비즈니스가 변화될 때 이런 것들을 재사용할 수가 없고 필요할 때 쓰지 못하고 바로 서비스할 수 없는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즉 비즈니스의 속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를 선택해서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기존의 클라우드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물리적인 장비를 가상화하는 것, 가상화된 환경에서 운영을 자동화하는 것, 즉 클라우드라고 하면 우리는 이아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했던 클라우드가 이제는 이렇게 인프라만을 확장성을 가지고는 우리 기업에서 요구하는 업무의 다양성,
업무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즉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지역에 있든 어떤 서비스를 원하든 클라우드의 장점들을 활용해 가면서 우리가 클라우드를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멀티, 그리고 분산 클라우드가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클라우드는 우리 자원 상면 인력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적인 측면을 중시했다 그러면 이제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변할지, 변하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따라갈지 이런 확장성과 민첩성 중심의 시간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초기에 클라우드라고 하면 보통 기업에서 서버 가상화를 통해서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말하지만 클라우드는 아니지만 초창기의 기업들이 레거시 환경에서 기존의 장비와 인력들을 유지하면서 인프라에 대한 유연성을 좀 확보하는 단계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들도 클라우드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이외에 이런 가상화된 자원을 자동화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플랫폼들을 서비스로서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업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하고 있는데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보안을 굉장히 강하게 여기는 기업 또는 내가 어떤 우리 기업의 정책을 클라우드에 꼭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고 비즈니스를 예측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게임이나 B2C 기업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원을 투자하기보다는 선투자 없이 그냥 사용해보고 필요 없을 때 버릴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호하게 됩니다. 즉,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기업의 특성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는 기업들이 프라이빗의 장점과 퍼블릭의 장점을 같이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라이빗 기반의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하거나 굉장히 비즈니스가 변칙적으로 하거나 신규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각각의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을 모아서 사용하는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로 많은 기업들이 나아가고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전환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클라우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분들은 클라우드 할 때 무엇이 가장 어려웠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마이그레이션 이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만큼 마이그레이션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어려운 이유는 기존의 인프라가 우리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서 적용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맞지 않는 아키텍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 클라우드에 맞게끔 아키텍처링을 하고 리팩터링을 하고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스킬과 툴들을 배워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을 마이그레이션은 진행하게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를 이전하는 부분들이라 사실상 명확하고 조금 힘들지만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를 이동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보안이나 성능 또는 가용성 같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기업의 고유 정책을 적용하기는 사실 프라이빗에 적용하는 건 그나마 낫지만 퍼블릭에는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마치기 위해서 일부 우회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들이게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인력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역량을 키워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채용이나 또는 사내 교육 등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즉, 이런 우리 기업의 정책이나 인력의 역량을 확보하는 부분들은 명확하지도 않고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이전이 어렵다고 말씀들 하시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클라우드의 효과가 상쇄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전환이 일어났을 때 다음으로 겪는 어려움은 운영 관리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기존의 레거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같은 명확히 분리된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운영하고 경험을 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쉽게 접근하고 운영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되면서 일반 운영과 달리 데브옵스나 데이터옵스 같은 다양한 운영 체계와 플랫폼들이 생성됨으로 인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기존의 정책이나 SLA 보안들을 맞춰나가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도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이런 부분들을 맞추는 것들이 그나마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프라이빗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장돼 나가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로 확장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책, 보안 이런 것들을 각각의 클라우드에 맞추기가 어렵고 단일 통제하는 것들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영 체계가 사일로화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즉, 비용과 시간에 대한 문제가 기존 레거시와 동일하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확산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비용, 관리, 이동성에 클라우드의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즉, 클라우드 환경에서 내가 필요할 때 즉시 자원을 사용할 수 있고 필요 없을 때 버릴 수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간에 어떤 가상화 환경이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AI, ML이나 또는 RPA나 이런 플랫폼들을 자동으로 배포해서 서비스로 배포할 수 있는 사용자는 그냥 클라우드를 선택하고 사용할 수만 있는 환경이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프라이빗이 됐든 퍼블릭이 됐든 이런 클라우드 환경 속에서 서로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의 이동성과 어플리케이션의 이동성을 확보하는 것, 즉 비용과 관리의 이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클라우드 선택의 핵심은 어떤 클라우드 간에 내가 필요할 때 비즈니스에서 필요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역량을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프라이빗과 퍼블릭 간에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서비스까지도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그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단일 관리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인프라 어플리케이션의 이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클라우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동성 중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동성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동성이라고 하면 인프라의 이동성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인프라 자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이동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위에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정책까지도 그대로 이전될 수 있어야지만 클라우드의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프라이빗에서 퍼블릭, 퍼블릭에서 프라이빗으로 우리 기업의 자원과 정책이 그대로 이전하고 이동돼서 우리 인력을 활용해서 단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의 이동성을 가져가는 것이 클라우드 인프라의 이동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멀티 클라우드의 이동성에 대해서 잠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클라우드의 이동성은 사실상 멀티 클라우드는 서로 간의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에서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보안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우리 기업의 고유의 정책들은 공용 서비스 존을 통해서 일관되게 적용하면서 각각의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끔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서로 호환되게 할 수 있는 것,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확장이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멀티 클라우드의 이동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공용존을 활용해서 우리 기업의 정책을 유지하고 클라우드의 다양성은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확장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멀티 클라우드의 이동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과 향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클라우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게 VM이 됐든 컨테이너가 됐든 아니면 파스가 됐든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클라우드를 하나의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필요하는 AI, ML이나 어널리틱스 같은 플랫폼들을 프로그래밍 기반으로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프로그래밍 기반으로 배포해서 우리 기업에서 요구하는 정책이나 SLA 보안들을 단일 관리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의 이동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 시간과 비용을 최적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향후 클라우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융권의 클라우드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같은 경우는 기존의 U2L이나 이런 가상화 기반을 확보해서 이미 클라우드의 기반은 대부분 다 확보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금융권에서 클라우드를 전환할 때 무조건 클라우드를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클라우드를 접근할 때 우리 기업의 인력들은 클라우드에 대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우리 환경은 클라우드로 나갈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보안이나 솔루션들을 클라우드에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클라우드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반으로 클라우드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정복의 비대면 이런 비주얼 시스템에 대해서 우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적용해서 우리 기업이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그 기반으로 실제로 비즈니스가 예측되지 않는 또는 신규 비즈니스나 개발 플랫폼 또는 DR 환경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적용해서 우리 기업의 역량을 가지고 계열사나 우리 기업의 기준을 가지고 퍼블릭과 프라이빗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즉, 프라이빗과 퍼블릭 또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까지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의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금융권에서 클라우드를 접근해 나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사례이고요. 제가 이제 구축 프로젝트를 들어갔던 부분인데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동일합니다. 일반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인프라를 딜리버리하는 시간이 또 구축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리고 계열사별로 IT가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IT 비용이 증가하고 업무 효율이 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클라우드에 접근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장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러면 앞으로 DR이나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대됐을 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발전 방향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에서 저희는 SDC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약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는데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됐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즉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접근했기 때문에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저희가 그룹 공동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룹 공동 클라우드 시스템의 이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좀 설명드려 보면 기본적으로 뭐 서버 스토리지에 대한 인프라의 유연성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 부분을 가상화 기반으로 계열사, 그룹 및 계열사 부분들이 공동 인프라를 사용해서 자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계열사 간의 서비스가 간섭이 없도록 계열사별 논리적 망분리를 적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이나 DB에 대한 특성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스토리지나 NAS 같은 환경을 접목할 수 있는 그리고 레거시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이러한 가상화 기반과 그다음에 레거시 환경 기반에서 우리가 클라우드의 인프라, 물리적 인프라와 논리적 인프라를 단일 관리할 수 있도록 적용한 사례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룹 및 계열사가 인프라를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룹 공동 클라우드를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레거시 시스템이나 레거시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클라우드의 확장성과 함께 기존 엔터프라이즈에 맞는 최적화된 환경을 구성하고 그런 부분들을 포탈을 통해서 고객사에 빌링을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환경을 제공했던 사례입니다.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인프라 또는 가상화 환경에 대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솔루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클라우드를 접근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HCI 기반으로 가볍게 도입하고 SDDC 풀스택을 소프트웨어만으로 적용해서 완벽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으며 그 기반에 필요한 레거시와의 연동이나 스토리지 등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나 그다음에 스토리지 부분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과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연결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플랫폼과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렇게 클라우드 인프라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정제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데이터의 분석을 가속화할 수 있는 서비스나 데이터 레이크, 분석과 같은 솔루션과 서비스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기업에서 필요한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단순히 인프라를 제공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공이나 또는 금융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클라우드 기준을 수립하고 또 중장기 전략을 컨설팅하고 그런 기반으로 그룹 공동 클라우드 같은 설계 기준을 마련해서 실제로 딜리버리하고 구축하고 기술 지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문 컨설팅에서부터 기술 지원까지의 고객이 클라우드 전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마이그레이션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자동화 플랫폼 기반으로 고객에게 클라우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객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서비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제일 저희가 먼저 구성한 것이 이제 DX 센터라는 것입니다. DX 센터라는 것은 고객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춰서 저희가 클라우드를 가져갈 것이냐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서버 스토리지 가상화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클라우드의 이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멀티 데이터 센터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런 쪽에서 클라우드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부분으로 발전시켜 왔고요. 이제는 기업이 필요한 빅데이터나 AI, ML 같은 차세대 플랫폼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제공할 것이냐까지도 저희가 자동 관리하는 영역까지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IT 이네블러로서 기업이 필요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번 설명 듣는 것보다 이제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DX 센터 초기에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부분들로 운영 관리 자동화하는 부분들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어나리틱스 클래스나 모던 앱 같은 또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업이 어떻게 클라우드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지를 저희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체험의 공간으로서 DX 센터를 구성해놨고 많은 고객들이 저희 DX 센터를 방문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DX 센터를 방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